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결별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윤 후보에 대한 거친 언사가 부적절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진공 교수님과 이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어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갖고 당초는 혹시 거취 문제에 대한 어떤 입장 표명이 있지 않겠느냐. 김종인 위원장이 한마디로 말하면 김병준을 좀 치워달라. 그런 문제로 윤석열 후보와 갈등을 빚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임위원장직을 열심히 수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김종인 전 위원장의 선대위 합류, 그러니까 총괄 선대위원장 수락은 물 건너 간 것입니까? 일단 그렇다고 봐야죠. 뭐냐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와서 협력하겠다면 그건 받아주겠지만은 그러나 이 상황에서 김종인만을 기다리면서 이 선대위를 계속 미뤄갈 수는 없다. 예. 이거죠. 이런 판단이니까 안 와도 된다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안 와도 김종인 없이도 선대위는 간다. 이거 이제 분명히 한 것 같고요. 예. 그 점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좀 밀당의 고수라고 그러지만 너무 밀고 너무 밀었지. 너무 밀고 너무 땡겨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윤석열 이 정도 되면 우리 집에 와서 전에 황교안이나 주호영이가 하듯이 무릎 꿇으라. 무릎 꿇고 제발 이래가지고 모시고 가는 상황까지를 이제 기대했는데 예, 그렇겠죠. 윤석열 후보가 거기까지는 안 갔거든요. 못 간다. 이래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김병준 위원장이 그냥 와서 기자회견을 한 게 아니고 윤 후보와 20여 분 차담회를 가진 뒤에 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의 상임위원장직 고수 의사는 윤 후보 뜻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를 안 하면은 일종의 김병준 원톱 체제로 굴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출범은 김병준 원톱 체제로 출범한 거죠. 사실상 사실상 출범했는데 출범했다고 봐야죠. 당초부터 윤 후보가 김병준을 포기한다든지 김병준의 역할을 조정한다든지 이런 애초에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렇다고 봐야죠.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 점을 윤 후보 측의 이 의견을 이 방침을 좀 존중해달라. 그러면 들어오면 어른으로 모시겠다. 그렇죠. 또 그런데, 김병준 위원장에 대해서도 역할을 한정을 해서 뭐만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절충안까지 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김병준 그러니까 지금 상임위원장에 대한 윤 후보의 그 신뢰는 이제 확고했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이 그걸 어떻게 뭐냐면 자기 쪽에 그러니까 윤 후보가 자신의 의견을 더 받아들여가지고 김병준에 대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잖아요. 그 상임 총괄이 있는데 그 밑에 또 상임 두고 하고 그게 뭐냐.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특별위원장 정도의 그런 역할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 개선 라인에서 치워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밑에는 바로 내가 직접 조직을 내가 장악해서 관장하는데 그 밑에 또 김병준이가 중간에서 또 그건 난 못하겠다 이랬더니 윤 후보 제가 판단할 때 윤 후보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죠 이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과유불급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김종인 위원장이 정치적 경륜이라든가 또 판을 보는 큰 안목 이런 것은 다 인정은 하는 바지만 지나치게 후보를 자기 손아귀에 이렇게 집어넣겠다. 이런 것은 좀 과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윤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 간의 밀당이랄까 어떻게 보면 소모전이 지금 20일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서 많은 우리 국민들도
피로감을 느끼고 어떻게 보면 짜증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뭔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요. 예. 그 그래서 윤 제가 볼 때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도 들어오시든가 안 들어오든가 본인한테 공이 넘어간 거고 어떻게 보면 테러가 저는 맞겠다고 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대로 윤 후보가 김종인 또 자택에 찾아가서 그렇게 모시고 뭐 이런 것은 지금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정말 잘못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김종인 위원장이 와서 총괄위원장 맡겠다 하는 것도, 예? 그런 것도 뭐냐면, 목표는 윤석열 당선 아닙니까? 김종인 당선이 아니잖아요. 후보가 윤석열인데 뭐.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 위해서 자기가 와서 돕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돕겠다는 사람이, 야, 스포트라이트 좀 나한테로 돌려. 그 다음에 나의 이 존재감을 부각시켜. 그럼 윤 후보는 그럼 푹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그럼 자기가 출마하지. 꼭두각시하라는 거죠. 그 감독 밑에 배우는 시키는 대로만 해. 내가 얘기한 대로 뭐 그렇게 따라서 행동하고 말하고 움직이고 그러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른으로서 그야말로 지금 연세가 그 정도면 어른으로서 그 모든 걸 포용하고 말이죠. 정말 진심을 다해서 도와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야, 김종인이가 지금도 킹메이커라는 걸 좀 부각시켜줘. 상황이야 내가. 짜르 몰라? 이거 아닙니까? 여의도 짜르. 와서 전에 황교안이하고 조호영이 하는 거 못 봤어? 내가 그런 식으로 모시라는 건데 이게 이렇게 되면요, 후보 지금 선대위 출범하기도 전에 어떻게 총괄위원장 맡겠다고 했던 사람이 그렇게 바람을 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아무리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뭐 역량이 뛰어나고 어떻게 하더라도 이런 분이 과연 들어와서 그런 식의 자세로 가지고 임한다면 선거에 도움 되겠습니까? 2017년 경험을 우리가 되새겨야 합니다. 그때 안철수가 한참 기세가 올라갔고 거의 문재인을 뒤집는다. 이런 때 저쪽에서 딱 치고 나온 게 박지원 상황론입니다. 안철수 저 집권해봤자 박지원이가 뒤에 앉아서 다 컨트롤하니까 저건 허수아비야. 그러면서 팍 가랑지어 버린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은 김종인과 윤석열의 갈라지는 것을 자꾸 또 불을 떼면서 또 한편으로는 김종인이가 만약 들어가면은 저 상황 킹메이커 왔어. 그게 뭐 윤석열은 허수아비에 불과해. 이렇게 또 공격이 되면은 그 민심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면들에 대해서 좀 숙고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너무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윤 후보가 얘기했듯이 지금 1분 1초가 지금 이게 급한 이런 시점인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도대체 그 선대위 그 김종인 그분 말이지 설득하고 뭐 모셔오느라고 지금 그만큼 오랜 시간을 다 여기 허비했거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재명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막 정책 대안이고 이런 게 막 나가고 저기 뭐 메타버스 돌아다니는 이게 기사가 막 나가는데 여기는 싸움이면 네 분 일어났다는 거 왜? 그 기사 말고는 윤 후보가 가서 뭐 한다 기사가 없어. 이러니까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이 정말로 만약 생각했다면 내가 얼마나 지금 당에 부담을 주고 있고 윤 후보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될 텐데. 김종인 리스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윤 후보가 결단을 내린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뭐 작은 논란을 빚고 있는 게 이준석 패싱 논란입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회견을 하면서 그 사전에 이준석 대표한테 통보를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온갖 언론이고 뭐 이렇게 다니면서 라디오, TV 가리지 않고 인터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와서 나는 몰랐어요. 이렇게 된 거야. 과거 윤석열 후보 입당할 때 무슨 패싱 논란처럼. 그러니까 김병준 위원장이 바로 윤석열 후보를 만나고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두 분 간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를 모르니까 아마 통보를 안 한 것 아닌가. 그러면서 나오면서 또 대표한테 통보하고 그런 시간이 없고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바로 회견을 할 수도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일개는 이제 이 상임선대위원장이 2명이지만 원톱은 김병준이다. 이것에 대한 시사도 아닌가 하는 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 후보가 그렇게 메시지를 낸 거다.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이거는 또 사실은 이제까지 논란이 됐던 것은 김병준의 입장, 위상, 이것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됐으니까, 이거는 이제 다시 그 후보하고 김병준 위원장 사이에서 이제 확인한 것 아닙니까? 네. 확인했으니까 자기의 위상이라는 자기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이것까지 굳이 당 대표한테 가서 허락을 받고 서명을 받고 해야 되는지 그것도 예. 있고 또 선대위와 또 당과는 뭐 구별이 좀 되지만 또 일견에서 지금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당의 어른은 당 대표다. 나이가 뭐 몇 살이든 간에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 당을 무시하고 그러는 것은 그건 이익 집단이지 정당이 아니다. 또 이렇게 거들고 나섰네요. 근데 홍준표가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다음에 뭐 이준석 저 대표가 또 거기다가 뭐랄까, 임명직이든지 선출직이든 나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김병준 위원장이 이야기했잖아요. 그것까지도 자기한테 이제 이야기를 안 하더라. 그건 뭐냐, 기분 나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왜 대표한테 해야 합니까? 그런 이야기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고, 지금 거기서도 말씀하시면, 제가 요즘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약간 좀 외스러운 거는, 대표가 당내에서 말이죠, 윤 후보라든지 뭐 이렇게 요인들하고 이야기해야 될 게 따로 있고, 공개적으로 그 방송에 나와서 떠들어야 될 게 따로 있는데, 뭐든지 다 나와서 이야기를 해. 뭐든지 다 나와서. 그다음 거기다 자기 견해나 판단까지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과거 패널로 나와서 코멘트 하는 것과 같은 코멘테이터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서 대표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뭐든지 말이지, 이를테면 윤 후보하고 사이에서 나는 김종인 후보 위원장하고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가 나와서 평가 다 해버리고 전망 다 해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또 그분도 있고, 아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연세가 그만큼 됐으면 이제 이 말도 굉장히 점잖아지고 원숙해져야 될 텐데. 그 점이 바로 문제입니다. 지금 뭐 김종인 위원장도 뭐 서로 다소 감정이 격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윤석열 후보도 뭐 그 양반 얘기 나한테 묻지 마라. 그 이제 바로 김 박사님으로 우리 김 박사님으로 고치기는 했습니다만 좀 감정이 격앙되다 보고 또 기자들이 자꾸 물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후 24일 날 만찬 회동을 했지 않습니까? 담판을 벌였는데 어쨌든 뭐 큰 이견 없이 나와서 그렇게 다 얘기들을 했는데 그 위에 언론에서 이제 무슨 윤석열 후보가 최후 통첩을 했느니 어쩌느니 그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뭐 언론은 그렇게 또 보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접 떨고 있네. 아니, 대선 후보한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주접을 떤다는 게. 애들도 아니고 지금 윤석열 후보가 61세입니다. 환갑이 넘었어요. 그리고 제1야당이 대선 후보면 그에 맞는 대우를 해주고 그에 맞는 언사를 써야죠. 그러니까 그 김종인 위원장 자신을 생각해서라도 그 연세에 그 경력에 그 경륜에 골라서 쓸 수 있는 용어가 그것밖에 없는지 말이죠. 그래서 참 저는 그것 때문에도 김종인이라는 분에 대해서 아직도 저 정도인가 해서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 아마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꼰대 아주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주접이 뭐예요, 주접이. 얘들한테도 그렇게 말은 안 하지 않습니까? 아주 그런 점에서 보면 좀 인격적으로 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윤석열 후보도 김종인 위원장을 의식을 해서 본부장에도 김종인 위원장과 가까운 원희룡 전 제주지사 정책본부장 임명했고 이준석 대표 김종인의 키지고 지금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미디어 홍보 본부장을 맡겼고 또 김종인 위원장이 주장한 게 약자 동행위원회 그건 후보가 직접 위원장을 맡았지 않습니까? 배려를 지금 다 해준 거예요. 할 수 있는 한 배려를. 그런데 아무리 좀 마땅치 않다 하더라도 후보는 대선 후보입니다. 그럼요. 우리가 또 자기 당에서 그런 사람들이 무대를 안 해주고 대우를 안 해주니 누가 해주겠습니까? 어느 조직이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장을 그에 소속된 소속원들이 대우를 안 하면 남이 해줄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해줘도 안 되는 판에.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은 참 자신이 이번에는 보면 그 어른으로서 처신이 너무 좀 말해 생각이 좀 부족했다. 이걸 느끼는 게 자기가 마치 대선 후보로 나선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한 건지 아니면 이 기회가 김종인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그 화려한 무대를 윤석열을 통해서 한번 열어보겠다는 뜻이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니까 제 생각에는 뭐냐면 자꾸 지금 출발해야 되는 열차를 자꾸 붙잡고 있지 말고 자, 그럼 나는 포기하고 가세요 하든지. 그럼 저는 그러면은 나하고 좀 뜻이 다르니까 그대로 출발을 하세요. 나는 밖에 있더라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다 해드리겠다. 오케이. 그러면 얼마나 서로 좋습니까? 근데 뭐 깔끔하고 당 밖에서 부담도 적고. 당 밖에서 내가 돕는다고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아이고 참.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꼰대들의 행진인지 상황들의 행진인지 모르겠지만 또 한 분 홍준표 의원이 있습니다. 뭐 본인으로서는 지난번 억울하게 뭐 억울할 것도 없죠. 어쨌든 그런 룰을 정해가지고 서로 정해서 경선 결과가 나왔는데 나름대로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높았기 때문에 국민 여론이 높은데 징계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뭐 개인적으로 사과할 문제지 그걸 가지고 그렇게 뭐 꼬장을 부릴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엊그제 그러니까 25일이죠. 윤석열 후보가 서울대에 가서 그 서울대 학생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홍준표 의원이 2030한테 그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답을 했는데 저는 전혀 A에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때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홍 선배님한테는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 하고 A를 갖췄어요. 그러니까 그 TV 토론 같은 데서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를 공격적으로 하시면서도 귀엽고 화끈한 그런 면이 있더라. 사실은 칭찬한 게 사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의원은 뭐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최근에 이제 막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참 나이가 들어도 귀엽기는 귀엽네. 그 밉지 않은 그런 인상을 줬잖아요. 그런 게 또 인기를 끌었고 그래서 국민 경선 그 부분에서도 이겼던 거 아닙니까? 그런 평가에 대해서 버릇없다. 아니 자기하고 지금 윤석열 후보고 몇 살 차이가 나며 그리고 대선 후보에 대해서 충분히 A를 갖췄는데 버릇이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60년생하고 54년생이니까 6년 차나 되는데 뭐 이건데 그게 바로 무슨 서열의식이 옛날에 검사 시절에 서열의식이 지금도 머리에 그냥 박혀 있어가지고 겉으로는 웃으면서 막 자기가 청년들하고도 소통하고 하니까 이제 굉장히 아주 자유분방하고 그런 누구하고도 뭐 그 격의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인 것처럼 하는데 마음속에는 옛날 검사 시절의 그 서열의식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홍준표 의원이 14기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구술을 해갖고 23기인가 뭐 이렇게. 아이, 그것은 검사 때 이야기고 지금은 전혀 위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참 속 좁은 홍준표 이분을 보면 내가 아니 답답한데 버릇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 참 홍 선배님한테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 하고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 있는 대로 얘기했고 우리들도 공감이 가더라고. 좀 귀여운 데가 있어요. 아니 윤 후보로서는 그게 뭐냐면 그 말을 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냐면 홍준표 전 후보지 이제 지금은 그 홍준표 의원이 지금 아직도 협조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좀 어떻게 친밀감을 보이기 위해서 친밀감을 보이기 위해서 한 이야기 일부러 칭찬하면서 친밀감을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선배 아주 그 까마득한 선배에서도 저 선배님 사실은 이쁘거든 귀엽거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하는데 그걸 말이지 버릇없다. 언제 그렇게 자기가 어른이 됐습니까? 54년생 그 후에 수많은 사람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 많은데 어디서 자기만 이 대한민국의 어른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어른 신용하려면 내가 무슨 100살이나 좀 되면 좀 김영석 교수님 좀 되면 근데 그분은 그런 말 절대 안 하거든. 그렇다 하더라도 누구 상대에 대해서 버릇없다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를 이게 말이 안 돼. 대선 후보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유승민 전 후보 이분들한테도 여러 차례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화 정도는 받아야지. 아예 안 받아버린다는 그러니까 거 아닙니까? 삐져가지고 뭐 삐질 건 없지만 물론 감정을 사귀는 건 좋아요. 그래도 전화를 받고 지금은 만날 상황이 아닙니다. 또 시간이 되면은 기회가 되면 한번 보자든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 간의 A지. 오는데도 우리 뭐 속된 말로 씹는다고 하잖아요. 씹어버리면 되겠어요? 근데 홍준표 의원이 인간이 우선 돼야지. 요즘은 좀 이제 많이 대선 후보도 나가고 하니까 뭐 이 언어에 굉장히 조심을 하고 하는데 전에 그 경남 도지사 할 때 얼마나 그 막말 그거를 많이 이제 일으켰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심하게 말이지 무슨 거기 도의원 여자 도의원이 뭐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막 집에 와서 애나 보라고 막 할 일 없으면 무슨 여기자가 뭐 이렇게 자기 마음에 안 맞는 질문했다고 무슨 때려버릴까 어찌까 그렇게까지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안경 벗기고 아우통 날려본다고. 지난번에 또 하태경 후보한테도 또 뭐라 하겠습니까? 토론에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니까 쥐어 팰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뭐 그런 유의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 아구통 이건 옛날 검사 시절에 그러니까 아구통을 얼마나 날렸길래 아구통이라고 그래. 그것도 그 기자 보고 그다음 쥐어 패버리겠다. 이건 옛날 검사 시절의 행태가 그냥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요즘 젊은이들 앞에서 웃으면서 점잖게 나는 당신들의 친구야. 그 사람의 정말로 그 뭐랄까 인성이 그 참 고쳐지기 어려운지 말이죠. 아주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예, 안 바뀌어요. 뭐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포장을 하고 뭐 지금 이재명이처럼 속으로는 전혀 사과하고 반성 성찰도 안 하면서 겉으로는 그냥 머리 숙이고 반성합니다. 눈물 흘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상대 쪽도 아니고 자기 쪽에 대선 후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만한 애호를 하고 존중을 해줘야죠. 예. 그리고 본인 스스로 백의종군 하겠다고 했고, 물론 뭐 그냥 적극적으로 뭐 어디 나가서 돕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정권 교체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의힘의 의원으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데로 가든가 그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승민 그러니까 홍준표, 유승민 두 전 후보지. 이 사람들은 좀 너무한 것 같아. 왜 그러면 그때는 경쟁에는 왜 참여했나? 아니 그리고 홍준표는 또 억울해서 그런다니 유승민은 왜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애초에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애초에 자격이 있건 없건 그렇게 된다고 자기들이 판단했다면 자기들은 그 경선 난 참여 못해 한다든지 아니면 경선 자체를 저항하고 나선다든지 아니고 들어가서 경선할 거 다 하고 이야기할 거 다 하고 나와서 내가 졌어? 그건 난 몰라. 이건 아니 검찰총장 때도 이 홍 의원이나 이런 경우 거기서 싸우지 말고 빨리 나오라. 내가 잘 모시겠다. 그리고 입당 안 하고 있을 때 빨리 입당을 하고 그냥 두 분이 그렇게 또 자책질을 했잖아요. 국민의 입당은 왜 안 하고 있느냐. 그래 입당해가지고 경선을 거쳤어요. 무슨 큰 잡음 없이. 그럼 거기에 승복을 하고 물론 자기가 뭐 바로 이렇게 도울 수는 없겠죠. 감정상. 그러면은 좀 사귀고 있다가 뭐 기회가 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꼭 뭐 직접적으로 참여 않더라도 선대에 참여 않더라도 또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게 어른스러운 모습이고 그게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것이지. 거기 앉아갖고 허이 버릇없네. 전화 씹어. 이게 도대체 완전 꼰대들의 행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당의 정당에서 정당의 그 정당원으로서 또 정당 소속의 의원으로서 이거는 참 제가 볼 때는요 이 정말 한심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정당에 대해서 소속감이라는 게 충성심이라는 게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를 안 뽑아줘서 알았어 그럼 나도 몰라. 자기 정치적 목적 달성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그렇게 타깃이 됐던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가 나오면서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유승민 이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유승민 씨가 그때 경선 때 하는 데 따라서 오히려 홍준표보다 유승민이가 2등 될 가능성도 많았어요. 근데 괜히 중간에서
싸움꾼으로 자기가 나서버렸단 말이야. 원래 홍준표한테 슬쩍 미루고 자기는 뒤에서 논리적으로 이론적인 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했더라면 홍준표 의원이 싸움닭이 되고 자기는 뭐냐면 점잖게 해가지고 대안이 돼가지고 젊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아서 2등에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싸움꾼으로 등장하는 바람에 홍준표만 뒤에서 점잖게 돼버린 거야. 어쨌든 뭐 정치판에서의 이러한 뭐 다툼이랄까 또 언쟁이라는 게 일상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켜야 할 금도는 좀 지켜주는 것이 올바른 것 아니겠느냐. 더군다나 지금은 무슨 당권을 놓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총선에서 국회의원 자리 놓고 싸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권을 놓고 지금 대한민국 호가 이 배가 어디로 가느냐 이걸 결정하는 이런 중대한 시점에 있어서 자기의 정치적 이해라든가 자기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 갖고 계속 대선 후보를 흔든다는 게 이게 말이 우리 같은 사람은 무슨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좀 열을 내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야말로 그걸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 아닙니까? 천공개최를 하겠다. 그 당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무슨 초재선도 아니고 대권 후보를 한 사람들 아닙니까? 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윤 후보가 좌절당하면 자기들한테 기회가 올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정권이 저쪽에서 계속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뭐 버전 2가 되든 뭐 이재명 정권이 되든 이렇게 되면요 다음에는 홍준표, 유승민 기회도 없으십니다. 그걸 알아야죠.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돼가지고 이쪽에서 자유우파 중도 이쪽에서 정권을 잡을 때는 자기들한테 다음에도 기회가 있어요. 지금도 홍준표는 벌써 자기 생각하고 있대. 자,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어쨌든 정신들 차리십시오.